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일본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별 혹은 성격 차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나의 모든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는 상황이라면 난감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했다고 해서 당장 재료 자격이 사라지고 귀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 케이스, 즉 이별, 사별 후에 정주자 비자로 재료 자격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하는 분들이 갖고 계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부터 짚고 갈게요. 이 비자는 일본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 이것을 전제로 나온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성립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이 비자를 유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 입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재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혼이나 사별 후에 6개월 안에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면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현재 보유 중인 비자의 만료일이 아직 1, 2년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자의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6개월 규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피난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별거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본국 가족의 질병 등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장기 출국 중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그러니까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유 발생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시간에 면목이 없지만 행정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입관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약소에 이혼 신고를 접수한 것과 입관에 신고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먼저 신고할 필요 없이 나중에 정주자 신청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신고를 게을리하면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정주자 비자를 신청할 때 재류 상황이 불량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게 되고 재량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행정신고는 별개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 조건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청하게 될 정주자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정주자 비자는 배우자 비자처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강력한 신분계 비자입니다. 다만 입관법은 이것을 고시정주 그리고 고시외 정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본계 외국인 2, 3세처럼 법령의 요건이 미리 정해진 경우가 고시정주이고 이혼이나 사별처럼 법령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법무 대신이 재량으로 허가하는 경우가 고시외 정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하게 될 것은 대부분 고시외 정주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서류만 내면 자동으로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남아야 합니다 라고 국가의 재량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입관의 홈페이지에도 이혼 정주라는 이름의 별도 신청 페이지, 공식 서류 목록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난이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입관이 이혼, 사별 후 정주자 비자를 허가할지 말지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기준을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혼인기간과 혼인의 실체입니다. 입관에서는 일본에서 대략 3년 이상의 실질적인 동거,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위장결혼을 걸러내기 위함인데요.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이혼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심각한 가정폭력 등 명확한 규책 사유가 있고 이를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입니다. 더 이상 일본인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고정 수입과 예금 잔고, 그리고 납세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를 주시면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막연한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재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납세, 각종 신고 의무의 이행 여부, 범죄 경력 유무 등 이른바 소행 선량성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혼사유서, 신청 이유서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적의 친자를 부양할 경우에는 일본인 실자 부양 정주라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비자 카테고리로 심사받게 됩니다. 이 카테고리의 요건은 다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부모와 일본 국적 실자 사이에 법적인 친자 관계가 있을 것. 두 번째, 그 실자가 미성년이고 미혼일 것. 세 번째, 외국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을 것. 네 번째, 일본 국내에서 그 자녀를 실제로 감호하고 양육하고 있을 것. 동거가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면회와 지속적인 부양의 실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을 것. 여기에서 핵심은 이 카테고리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혼 정주 신청 때의 혼인기간 3년 이상, 이 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했더라도 일본 국적의 자녀를 직접 감호하고 양육하고 있다면 이 요건 하나로 정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나중에 정주자 비자를 받은 뒤에도 실제로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 갱신이 불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인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한 사실만 있어도 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로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원보증입니다.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계실 때는 일본인 배우자가 자동으로 신원보증인 역할을 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자 비자로 변경한 순간 더 이상 전 배우자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원보증인, 즉 일본에 거주한 지인이나 친척 혹은 직장 관계자를 미리 섭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보증이 된다고 해서 법적인,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심사 기준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주자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일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주자 비자는 국가의 재량을 구하는 특수하고 예민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에 기반한 서류 준비가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요건 자체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원보증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준비하시는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혼과 사별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이렇게 재료 자격과 생계 문제까지 겹쳐서 막막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1 상담도 예약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